사람의 감정은 순간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순간의 감정을 끝까지 숨긴 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생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성격은 조금 무뚝뚝했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나는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감정보다 책임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래서 연애보다 결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진 않았지만 한 번도 내게 소홀한 적은 없었고 혼자 감정을 사귀는 뒷모습조차 나름의 배려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나는 그의 현재를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지금 이 균열의 이유는 그의 현재가 아니라 그의 과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거 속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동시에 내가 가장 멀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친언니였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축의금을 보냈지만 오지 않았던 언니. 요즘 너무 바빠서 못 내려왔어라는 말로 넘겼지만 어쩐지 예식장에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을 묘하게 둘러보던 남편의 얼굴. 그건 설렘이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아니, 그냥 지나친 거죠.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내가 고른 사람, 내가 믿은 사람, 그리고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겼던 그 언니가 같은 시간 속 어딘가에서 겹쳐 있었다는 것. 사랑은 예측이 아닙니다. 사랑은 확신도 약속도 아닙니다. 사랑은 과거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가장 완벽한 불청객입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외삼촌의 칠순잔치 자리가 잡혔고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모두 모이게 됐다. 그 자리에 한동안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던 친언니도 참석했다. 어릴 적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사이였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과 갈등,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결국엔 등을 돌렸다. 나는 언니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그 이후로 10년 가까이 제대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잔치 전날 나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다. 혹시 언니도 올 수도 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래도 잘 됐네. 화해할 기회잖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언니가 식장에 들어서고 남편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그 짧은 눈빛 하나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류를 느꼈다. 인사도 없이 웃음도 없이 단 2초의 눈맞춤.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감춰야 하는 당혹스러움까지. 낯선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 순간의 정적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이상하리만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날 이후였다.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다. 밤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시간이 늘어갔다. 말은 줄었고 눈빛은 자주 흔들렸다. 요즘 일이 많아.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나는 애써 믿으려 했다. 하지만 불안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났고 어느새 그 불안은 의심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 중일 때 나는 우연히 어쩌면 이미 작정하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남편의 작업용 노트북. 비밀번호는 내가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나는 매일 앱을 열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Y라는 보낸 사람 이름. 처음엔 무심코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 계정엔 무려 9년 전부터 시작된 편지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서로의 생일, 함께 듣던 음악 이야기, 꿈을 응원하던 말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인사.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메일의 닉네임은 Y. 하지만 프로필 사진에 흐릿하게 찍힌 여성의 뒷모습, 그건 내 언니였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밤 나는 울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 다음 날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할 정도였다. 언니, 나야 잠깐 볼 수 있어?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냈지만 내 안은 이미 산산조각이었다. 카페. 우리는 마주 앉았다. 서로 말없이 커피를 휘저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너 남편이라는 거 알고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 말에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언니 옛날에 그 사람이랑 진지했었어? 많이 사랑했었어? 언니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결혼까지 생각했었어. 근데 내가 먼저 떠났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두려웠어.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럼 내 남편은? 그 사람은 내가 언니 동생인 거 알고도? 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랑 사귀고 몇 달 뒤에 알았대. 근데 그때 이미 널 많이 좋아하게 됐대. 잃고 싶지 않았대. 그 순간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다. 사랑, 결혼, 가족, 신뢰, 그 모든 것 위에 침묵이라는 이름의 배신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을 마주 앉혔다. 식탁 위에 노트북을 꺼내두고 열어둔 메일 화면을 천천히 그의 눈앞에 밀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감정이 요동쳤지만 흘러나오는 건 단 하나. 진실에 대한 갈망이었다. 남편은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입을 열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흘렀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그땐 나는 말을 끊었다. 내가 누구 동생인지 알면서 왜 아무 말 안 했어? 남편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몰랐어. 진짜로. 근데 내가 자매 얘기 꺼냈을 때 알았어. 그때 너무 무서웠어. 말하면 널 잃을까봐.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서 숨겼다고? 결혼까지 생각했으면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땐 언니와의 일은 과거라고 생각했어. 끝난 거라고 믿었어. 나는 그 말이 더 무서웠다. 끝났다고 믿었다는 말. 그건 나한텐 시작이었는데.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뒤따랐다. 근데 칠순 잔치 때 다시 봤을 때 흔들렸어. 지금의 내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튀어나오는 기분이었어. 그때의 감정이 다시.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갔다. 그는 사과했다. 수십 번, 수백 번. 무릎 꿇고 울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았다. 신뢰는 깨지는데 1초도 안 걸린다는 걸.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다. 그 일 굳이 들추지 말자. 그 애랑 너랑은 다른 인연이잖니. 언니랑은 예전 일이고 지금은 네가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왜 나만 모른 척해야 하는지. 나는 집을 나왔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싸지도 않았고 연락을 끊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집을 등졌다. 무너진 건 믿음만이 아니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관계의 정의. 가족, 사랑, 언니, 남편. 그 모든 말이 뒤섞여 낯설게만 느껴졌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나를 속인 그가 원망스러웠고 그런 과거를 지운 채 태연히 나를 안았다는 게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자 분노는 안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남은 건 나 자신에 대한 회의였다. 내가 사랑한 그 남자,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이었다면 그 과거는 나를 향한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지우고 싶었던 상처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혼란스러웠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모든 게 평화로웠는데 이제는 모든 순간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나는 혼자 카페에 앉아 핸드폰 속 사진들을 바라봤다. 남편과 웃던 사진, 그리고
어릴 적 나와 언니가 손을 맞잡고 웃고 있던 사진. 그 안에 담긴 기억들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진심들은 모두 누군가의 침묵 위에 지어진 것이었다. 남편의 사랑이 진심이었다 해도 그는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언니의 포기가 선택이었다 해도 그는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결국 이 관계들 속에서 단 한 사람만 몰랐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장 깊이 다친 사람도 그 진실을 가장 늦게 알아버린 나였다. 언니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조심스러운 말투로 그날의 마지막 인사처럼 짧은 메시지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내 앞에 서지 않을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직도 문자 메시지를 남긴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게. 널 정말 사랑했어. 그 말들이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가도 가끔은 그 사랑마저 나에겐 진짜였음을 인정하고 싶어진다. 사랑이라는 게 이토록 애매하고 잔인하게 한 사람을 남겨두고 가버리는 감정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 나는 아직 그 사람과 이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갈라져 있었다. 내가 믿었던 삶,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는 이 관계를 왜 놓지 못하는 걸까? 그가 미워서도, 그녀가 용서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어쩌면 나는 그들과의 기억 속에 있었던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 언니는 이제 나의 가족이 아니다. 남편은 아직 나의 남자다. 하지만 나는 그 둘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혼자 앉아 묻는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크게 속았던 사람은 어쩌면 나 자신이 아니었을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막장센터였습니다.